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다주택자 일종의 투기꾼들이죠. 흔히 말하는 투기꾼들에 의해서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때문에 소형이 인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참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자, 이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하고 1인 가구, 2인 가구 때문에 소형이 인기 좋다라는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품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오피스텔만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은 극히 드물 겁니다. 대부분 다 집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한 채 더 사는 거죠. 일종의 다주택자의 측면보다 투자자죠. 투자자가 사는 겁니다. 오피스텔은 거의 95% 이상이 투자자예요. 실거주자가 거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그럼 왜 실거주자가 별로 없을까요? 오피스텔은 실거주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상품이에요. 일단 세금 부분에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실거주를 하면 세금 부분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실거주를 하면 왜 손해를 보느냐? 일단 세금 부분에서 4.6%를 내야 돼요. 그리고 부가세도 내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투자자가 사면 둘 중에 하나는 안 내도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쓰는 쪽으로 임대를 놔서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낸다. 그러면 세금 취득세는 4.6%를 내요. 그런데 부가세를 환급을 받습니다. 건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을 받죠. 그럼 보통 토지분, 건물분 5대5로 치니까 전체 금액, 전체 분양가의 약 5% 정도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임대를 놓는 분들은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취득세를 감면을 받습니다. 85% 감면을 받습니다. 4.6%에 85%를 감면을 받기 때문에 한 1% 좀 넘는 취득세를 내죠.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양쪽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실거주자는 사업자를 못 내거든요. 사업자를 못 내니까 어느 쪽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쪽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내고 세금은 4.6%를 내야 돼요. 다른 투자자에 비해서 이분은 한 최소 5% 이상을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거주를 하게 되면. 그리고 대부분 오피스텔이 아파트처럼 환경이 쾌적하게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에요. 대부분 잠깐 살다 나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의 편의성, 다른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리고 정말 관리비가 생각보다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나와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실거주를 거의 안 합니다. 투자자들이 사는 상품인 거예요. 투자자들이 사는 물건이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의 대표적인 상품이 오피스텔이죠.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원룸, 좀 작다 싶으면 이제 투룸. 그렇잖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서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1인 가구, 2인 가구의 가장 혜택을 보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접목되면 아파트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오피스텔이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자리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오피스텔도 있지만 아파트랑 비교해보면 차원이 다르죠. 그냥 찔끔 올라가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안 올라가냐 참 궁금하죠. 여러분들이 이 상품의 특성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잘 이해하면, 이걸 응용하면 결코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주택자들 때문에 투자자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투자자들만 사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오피스텔은 가격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실거주 하는데 일단 부적합해요. 근데 실거주를 안 하니까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오래 거주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는 게 1인 가구잖아요. 1인 가구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 초년생이 혼자 살 때는 오피스텔에 살잖아요. 그럼 살다가 결혼하면 오피스텔에 안 살죠. 이제 아파트 구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회 초년생들은 월급이나 이런 게 많지 않잖아요.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젊기 때문에 무조건 편한 것만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임대료가 좀 올라갈 만하다 싶으면 나갑니다. 다른 데로 나가버리면 돼요.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사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실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순환이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순환이. 그리고 월세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월세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질 못해요. 월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줘야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월세 기반이거든. 월세가 많이 올라가줘야 매매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월세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영향이 있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취득세 영향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사업자를 내면 감면을 받는데, 주택임대사업자 감면을 받는 혜택은 신규일 때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 분양을 받아서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만 혜택을 받습니다. 이분한테, 신규 등록을 한 사람한테 이제 다음에 매매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사는 사람은 사업자를 내도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취득세를 4.6%를 내야 돼요. 4.6%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생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마다 취득세는 4.6%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리비. 요즘 나오는 원룸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보통 5평, 6평 그렇습니다. 전용 면적. 정말 좁죠. 이런 면적의 관리비가 10에서 한 1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월세가 보통 뭐 싼 데는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이 정도, 좀 비싼 데 같은 경우는 60만에서 70만 원 정도 하는데, 월세 내고 관리비가 또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생각 안 하고 들어갔던 임차인들이 살다 보면 관리비에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나가게 돼요. 다른 데로 찾아서 관리비 싼 데로. 그리고 세 번째는 전용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한 75%이 정도 나오죠. 오피스텔은 요즘 50% 넘어가는 게 없어요. 50% 미만입니다. 대부분.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거래를 할 때 보통 전용 면적 기준으로 우리가 거래하지 않습니다. 계약 면적이라고 그러죠. 그럼 전용률로 따졌을 때 85제곱미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면 약 25.7평입니다. 85제곱미터를 우리가 몇 평이라고 그러죠? 보통 33평이나 35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전용 면적에 공용 면적이라고 그러죠. 계단이나 뭐 주차장 뭐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쓰는 면적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약 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 면적은 35평입니다. 그럼 오피스텔 85제곱미터는 계약 면적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전용률이 제가 50%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럼 50%만 쳐도 2배니까 50평이 넘습니다. 25.7평 정도 되니까 51.4평. 보통 52평, 53평, 많은 건 55평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분양가를 책정할 때 평당가로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되잖아요. 아파트도 평당가 1억이다. 그러면은 곱하기 33 해서 33억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오피스텔이 1억이다. 그러면은 똑같은 85제곱미터에 1억이면은 55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공간이 실제 계약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베란다가 서비스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란다를 공식적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를 서비스 면적으로 둘레를 다 쳐가지고 베란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장해 놓으니까 굉장히 넓어지죠. 그런데 오피스텔은 베란다가 없어요.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그냥 85제곱미터예요. 똑같은 85제곱미터인데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실제 사용하는 공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불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들은 그동안 가격이 잘 안 올랐어요. 물론 이게 전체 다 안 오른다 이 얘기는 아니고 일부 오르는 지역이 있지만 일부 오르는 지역도 그 옆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해보면 오르는 폭이 월등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안 오르는 상품에다가 지금 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예요. 임차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로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전세로 맞춰지는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임대인은 오피스텔을 전세로 맞추면 안 돼요. 올라가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하러 삽니까? 전세로 맞출 거면 얻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로 맞춰야 되는데 월세로 맞추면 안 맞춰져요. 전세로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전세로 내놓을까요? 전세로 내놓는 이유는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겁니다.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임차인들은 월등하게 전세를 선호하거든요. 특히 요즘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1억을 대출을 받잖아요. 1억을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1.2%예요. 한 달에 10만원. 전세 1억짜리 들어가면 한 달에 10만원만 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월세 50 주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이걸 안 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임차인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넘쳐나고 있다. 이제 오피스텔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잠깐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었다고 해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 정도죠. 2013년에 아파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안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다른 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가 많이 됐던 겁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거래를 막 한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지금 오피스텔 상황이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거 보면 미분양 났던 오피스텔 있죠. 미분양 났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거래가 막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거래가 많이 돼도 가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장을 잘 읽어야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어요.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제대로 시장을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